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이제 역급수예요. 그러니까 역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등차하고 등비가 곱해진 모습인데, 지금은 그냥 공비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습으로만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거의 합을 구할 때는 공비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SN에다가 누굴 곱했냐면 R을 곱해요. 그러면 A, R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 쓰는 거죠. 플러스 AR의 제곱 또 옮겨 쓰고 또 옮겨 써서 AR의 세제곱이 되고, 넘어가면 바로 있던 AN-1이 또 AR의 N까지 얘도 이제 옮겨온 거죠. 자, 이거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빼내면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것은 1 빼기 R의 SN이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이게 같은 것들은 지워지게 되죠. 이렇게 모두 지워지게 되고, 남아있는 것만 보면은 요 A하고 빼기 AR의 N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크게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분류를 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1 빼기 R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즉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보다는 뭐 그냥 R이 1인 경우로 할까요? R이 1이라면 처음부터 SN은 A1에다가 또 A1 계속해서 A1만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N의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나타나는데, 만약에 R이 1이 아니라면 이 SN은 지금 연산해서 곧바로 1 빼기 R을 쓰게 되고요. A의 1 빼기 R의 N이 됩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일반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는 뭐 보통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죠. 이거랑 똑같은 게 R 빼기 1분의 A의 R의 N 빼기 1이니까 뭐 아무거나 써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수식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빼기 R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고, 플러스 R의 N승이 있는데 여기 또 누가 있냐면 1 빼기 R분의 마이너스 A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A, 이 부분을 B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A 더하기 B의 R의 N꼴로 곱해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합이라는 꼴은 항상 A 더하기 B의 R의 N승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A랑 B랑 더하면 이 모습에서 보았듯이 A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자, 이게 0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N이 1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합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A는 1부터 등비수열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럴 때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일반항 먼저 구해볼까요? A에는 이게 뭐 공비가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어요. R의 N-1이고요. 그 다음에 S1하고 A1 같으니까 여기 S1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이게 뭐 A1이니까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A하고 B에다가 뭔가 또 플러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은 2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AN이라는 건 말이죠.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A2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R이라는 건 N-2라고 쓰면 되겠죠. 물론 N은 2부터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이때 A1하고 S1은 같다 이렇게 써주면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물론 이 S2 빼기 S1이 이 A2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등비수열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 모습에서 Sn 빼기 Sn-1은 AN이 되고 N이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S1과 A1이 같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등비수열 꼴은 워낙 단순한 꼴이고 또 이 모습 속에서 금방 일반항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곧바로 읽어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게 어디에 응용되느냐, 우리가 그 유형 분석 쪽으로 문제를 보면요, 22번 문제가 있어요. 자, 22번 문제 이쪽에다 써서 볼게요. SN이 있는데 4N 더하기 K가 이
K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초항부터. 그러니까 n이 1부터 등비 수열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앞에 K 4의 n승 앞에 1이 있고 하니까 1 더하기 K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쓰면은 우리가 이제 그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주면 그 107번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 다뤄볼까요, 이제요? 자, 그렇다면 107번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SN이라는 게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가 있어요. 얘도 등비 수열을 처음부터 이루고 싶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 2하고 K가 더해서 뭐가 돼야 되죠? 그쵸,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배점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점짜리 형태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추가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이 합에 대한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추가되면 되냐면 우리가 S의 뭐 n이 A다 이렇게 있어요. S의 2n이 B다. 그러면 S의 3n이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뭐 공식에다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AR 더하고요. 또 AR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더해서 계속 이렇게 항을 더해서 계속 가게 되잖아요. 두 개씩. 그러면 우리가 이게 넘어가는 게 얘가 R제곱, 얘도 R제곱.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통인수가 R제곱으로 곱해지게 돼서 얘도 R제곱 되면서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면서 그 합을 모아놓으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S의 n까지 이 부분에 이 모습이 뭐냐면 A라고 놓죠. 그 다음에 여기 S의 2n까지를 이만큼을 B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B 빼기 A가 되고요. 이 등비수열을 모아놓으면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모습에서도 등비수열로 넘어가는 이렇게 곱해진 게 A분의 B-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R의 n승이 되는 거고 이 R의 n승은 여기서 그냥 합의 공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의 3n이 이제 이 부분이 얼마일까 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중간 부분이 B-이니까 이 부분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걸 갖다가 R의 n승의 공비를 곱하면 얻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 봤던 것처럼 A에 B-A를 곱하는 거니까 지금 요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해 볼까요? 그 부분은 B-A에다 곱해졌으니까 A에 B-A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S의 3n은 얼마가 되냐면 방금 앞에 있던 S의 2n이 B였으니까 B 더하기 A의 B-A의 제곱으로 쓰게 되고요. 이게 A의 여기는 AB 되겠고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A 제곱 되죠. 자, 그렇게 돼서 값을 구해보면 A의 여기는 B의 제곱 빼기 AB 플러스 A 제곱으로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문자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실제로 숫자로 하면 별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3번 같은 문제처럼 체크해 보면 S10은 10이라고 했고 S의 20은 30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S의 10과 S의 20이 있을 때 S의 30이 얼마냐 이런 얘기니까 이게 10이랍니다. 이게 30이고요. 그럼 여긴 20이 되겠죠. 자, 얼마 곱했죠? 네, 곱하기 이 2배인 거죠. 다시 2배 하면 40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S30이라는 건 30 더하기 40이 되니까 70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합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